65세 조영희는 오늘도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딸 은주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일상이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이웃집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간다.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옆에서 아이를 재우며 웃고 있다. 영희의 가슴이 저렸다. 나도 저렇게 손주를 봤으면.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봄날 오후였다. 은주가 집에 찾아왔다.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영희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누구랑? 회사 선배요.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만났는데? 1년 됐어요.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저한테 잘해줘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프리랜서? 그건 불안정하잖아. 요즘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엄마. 안 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가 보기엔 그 남자 안 될 것 같아. 왜요? 엄마는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엄마 경험으로 알아.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야지.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말은 안 듣고 엄마 생각만 강요해요. 그게 강요야? 난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는 거야. 제 인생이에요, 엄마. 제가 선택할게요. 내가 뭘 안다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울어도 몰라. 엄마.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존중해? 은주는 가방을 들었다. 결혼해요. 엄마가 인정 안 해도. 그래 해봐. 근데 나중에 후회해도 엄마한테 오지 마. 문이 쾅 닫혔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딸을 위한 말이었어. 2달 후 은주에게서 청첩장이 왔다. 영희는 찢어버렸다. 내가 왜 가야 해? 인정 못하는 결혼인데. 결혼식 날 영희는 집에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쯤 식이 시작됐겠지.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은주는 연락하지 않았다. 영희도 연락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영희는 매일 딸을 생각했다. TV에서 젊은 부부가 나오면 은주가 떠올랐다. 마트에서 아기 옷을 보면 혹시 은주가 아이를 낳았을까 궁금했다.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리며 딸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없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난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내가 먼저? 자존심이 영희를 붙잡았다. 은주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첫 해 남편과 싸우고 나면 엄마가 보고 싶었다. 임신했을 때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다. 딸을 낳고 산후조리하면서 엄마가 간절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가 그리웠다. 하지만 은주도 전화하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지. 왜 내가?
엄마가 잘못한 건데. 딸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할머니들이 손주 이야기를 했다.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귀여워요. 주말마다 봐요. 저희도요. 할머니 없으면 못 산대요.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가슴이 아렸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영희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다. 내가 언제까지 살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거울을 봤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이었다. 흰머리가 반이 넘었고 주름이 깊어졌다. 이대로 딸을 못 보고 가면 어떡하지?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같은 시간 은주는 6살이 된 딸 지우와 놀이터에 있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요? 지우가 그네를 타다 물었다. 할머니는 멀리 계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는데 수아는 할머니가 맨날 데리러 와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전화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는 바쁘셔. 그럼 우리가 찾아가요.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지우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은주는 딸을 꼭 안았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은주는 생각했다. 나는 지우에게 할머니를 빼앗은 거구나. 엄마한테는 손녀를 빼앗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거실에 나와 옛날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에서 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웃던 사진. 엄마,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기를 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딸만 볼 수 있다면. 떨리는 손으로 은주에게 문자를 썼다. 지우고 쓰고를 반복했다. 은주야, 엄마야. 그동안 잘 지냈니? 보고 싶구나.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무시하면 어떡하지? 답장 안 오면? 하지만 영희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다. 전송됐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1시간이 지났다. 답장이 없었다. 2시간, 3시간. 영희는 휴대폰만 바라봤다. 역시 싫은가 보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였다. 발신자는 딸 은주.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2번 울리고 3번 울렸다.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주야. 엄마, 문자 받았어요. 침묵이 흘렀다. 영희가 먼저 말했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엄마 고집 때문에 10년을 버렸구나.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 부렸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잘 살고 있어요? 네, 엄마.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해요. 엄마 걱정 기우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엄마, 그리고 저 딸 있어요. 영희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
6살 됐어요. 이름은 지우예요. 손녀. 내게 손녀가 있구나.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은준의 집 앞에 영희가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은주가 서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은주도 영희도 그 자리에 멈췄다. 엄마, 은주야. 두 사람은 그대로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귀여운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은주를 닮았다. 내가 지우구나. 네, 저 지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희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았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말 정말. 할머니, 이제 자주 와요?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게. 그날 세 세대는 함께 밥을 먹었다. 은주가 차린 음식은 맛있었다. 사위도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 어머님, 은주가 많이 기다렸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은주가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엄마. 다시 만났으니까. 저녁을 먹고 영희는 지우에게 책을 읽어줬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다. 엄마, 10년이나 허비했네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라도 만났잖니.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 잘하면 돼.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일기를 꺼냈다. 오늘 딸을 다시 만났다. 손녀도 만났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딸을 다시 만났으니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은주도 딸을 재우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후회 없는 엄마가 되어주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그리고 지우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내가 엄마한테 바랐던 것처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시간의 강 위에 피어난 꽃, 너와 나의 기억 속에 흐르는 계절 속에서도 너의 흔적이 남아 조용히 내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 시간의 꽃 우리 사이 지나간 모든 날들을 담아 잊혀지지 않는 순간마다 너의 향기가 번져. 서로의 눈빛 속에 피어난 작은 약속,
미소 언제까지나